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 미국. 하지만 앞선 질문에 대한 답을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전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쓴 나라가 자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많은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달라스 시가를 달리던 도중 이곳 교과서 회사 건물에 숨어 있었던 범인이 흉탄을 쏘았던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사건에 관해선 대중 영화의 영향을 받아 FBI나 CIA와 관련된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0명 중 3명 이하는 기본적인 정치 상식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정치에 무관심하며 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죠. 투표 결과라는 집합적인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는 때로는 유권자들은 무지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유권자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08년 11월 4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제44대 대통령에 당선된 역사적인 날이죠. If there is anyone out there who still doubts that America is a place where all things are possible, who still wonders if the dream of our founders is alive in our time, who still questions the power of our democracy, tonight is your answer. 특히 마지막 문장은 버락 오바마 자신의 당선이 곧 답이며 민주주의의 승리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즈음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리처드 생크만 교수는 사람들로부터 흥미로운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의 당선은 미국 국민이 꽤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미국인들은 오바마를 두고 누가 봐도 지적인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뽑은 자신들과 조국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가 다음 선거에서 졌다면 그를 뽑았던 유권자들은 갑자기 바보가 되는 걸까요? 미국 국민들은 버락 오바마를 뽑기 불과 4년 전 조지 워커 부시를 뽑았죠. 하지만 이후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손꼽히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 국민들은 조지 워커 부시를 뽑은 것을 지금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때론 현혹되기 쉽고 무지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국민들. 그런 그들이 버락 오바마가 당선됐다고 해서 갑자기 똑똑해지기라도 한 걸까요?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2016년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도 같은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요.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술을 마시지도 않는데 말이죠. 44대 대선 직전에도 조지 부시와 맥주를 마시겠다는 사람이 상대 후보보다 57%나 더 높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여론조사가 미국에선 대선 때마다 이루어지는데 결과가 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현실의 유권자 선택 그런 과정을 반영하는 여론조사거든요. 누구랑 맥주를 먹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것이 결정적인 판단의 단서는 아니지만 이런 치열한 선거 과정 경쟁 속에서 무시 못할 중요한 어떤 판단의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그 지표가 되는 거죠. 학문적으로는 정치의 사인화 현상의 일부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정치의 사인화, 즉 퍼스널라이제이션 폴리틱스라는 거는 최근에는 유권자 수준에서 유권자의 어떤 심리적 특성과 후보자의 특성과 부합하는 유권자의 어떤 심리적인 기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감에 따른 선택을 자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Howard Dean. Howard Dean. Howard Dean. Howard Dean. 바로 미국의 유력 정치인 하워드 딘에 관한 일화인데요. 대도시 부촌인 뉴욕파크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란 하워드 딘. 하지만 그는 아이오와주에서 한 연설에서 자신과 그 자리에 있는 농부들을 가리켜 우리 시골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류층 가문에서 태어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하층민들이 자주 먹던 돼지 껍질 스낵을 먹었다고 자랑했고, 그의 아들 조지 워커 부시는 한술 더 떠 웨스턴 스타일의 큼직한 버클이 달린 벨트를 찼으며 연설에서조차 틀린 어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골뜨기 대통령의 이미지. 유독 임기 때 정치적 위기를 자주 겪었던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그때마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데엔 이런 이미지가 한몫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정치인들의 호감이나 매력도는 실제로 투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미국 대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졌을 때 키 큰 후보가 승리한 횟수는 16번, 키 작은 후보는 8번이라고 합니다. 무려 2배에 달하는 셈이죠. 버락 오바마와 존 맥케인 후보가 맞붙었던 2008년 미국 대선. 이때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의 키는 174cm. 이에 반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키는 190cm로 무려 16cm나 큰데요. 결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압승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키 차이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왜 이토록 매력적인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며 때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임을 강조하는 걸까요? 또 우리는 왜 이러한 모습에 현혹되고 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지금 선거 결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주요 후보 간의 그런 경쟁이 치열해서 사실 그 결과적으로는 별로 격차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굉장히 해석해야 될 정보들이 많아요. 정치 세계는 또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복잡하고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어떤 개인적인 외모, 이미지, 그런 뭐 매력 이런 거에 근거해서 또 투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위스 로잔 대학의 경영학자 존 안토나키스와 올라프 달가스는 5세에서 75세의 스위스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2002년 프랑스 총선에 나온 후보자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당선자 적중률은 대략 70%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평가자 중 스위스 어린이들이 프랑스 정치인의 사진을 보고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한 것과 실제 선거 결과가 상당한 일치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외모 평가가 전문적인 분석이나 정보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편적 선택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긍정적입니다. 1988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잇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주민투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안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매우 복잡하고 긴 내용이었고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었던 보험업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안을 공익을 위해서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 대부분은 일반 유권자들이 과연 이것을 이해하고 올바른 투표를 할지 회의적이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민들은 전문가의 우려와는 반대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유일한 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보험 전문가들이 뽑은 안과 일치했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유권자들이 자신만의 지름길을 통해 위험성을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간단히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단체가 지지하는 안, 이 정도의 정보만을 가지고도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안과 동일하게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안을 선택했다는 거죠.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정당 후보자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전문가 못지않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판단을 내리는 유권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지름길을 통해 선택을 하지만 이것이 늘 결정적인 요인인 것은 아닙니다. 1984년 미 대선에 출마한 존 글렌 후보. 그는 미국인 최초로 지구 궤도를 비행한 우주 비행사로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던 사람인데요. If you don't go, we won't know. But if we don't go, we won't know. 그가 출마했을 때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그의 활기 없는 선거운동에 실망하고 다른 후보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해 유명세는 유권자가 진지하게 여길 기회를 줄 뿐 투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미국에서는 대통령 임기 도중 실시되는 중간선거에 법칙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간선거가 실시된 1826년 이래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47번의 중간선거 중 무려 41번 의석을 잃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소속 정당을 지지하다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아닌 제2야당을 지지하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유권자들. 그렇다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포기 안 할 거거든. 나 끝까지 낼 거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감동을 그려낸 영화에 쉽게 공감하고 열광하는데요. 뻔한 스토리의 영화들이 흥행하고 우리의 공감을 얻는 이유. 이른바 언더독 효과 때문입니다. Round run, Team Korea. 마지막 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선수가 출발대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올림픽 스키 점프 역사적인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야말로 처녀 비행에 도전합니다. 멋진 도전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약자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길 응원하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투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나 집권당처럼 강자에게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투표로 인해 정치적인 힘의 균형을 기대하는 보이지 않는 저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선거 전쟁. 후보자들의 거짓과 모호한 정책은 우리들의 선택을 점점 더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관적 판단과 더불어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을 객관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후의 결과를 두고 우리 스스로 올바르게 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지하다가 아닌 현명하게 무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